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4년 3회차 산업기사에 나왔던 실기 문제 복원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인데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분에 아래 그림같이 지름 12cm의 구형 외구가 있고 해당 외구의 중심에 균등 정화원이 있다. 구형 외구의 광속 발산도가 1000, RX가 레드룩스죠? 2가 80을 할 때 광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완전 확산성 구형 광원이고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니까 자 무시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광원이 있고 완전 확산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으로 나가겠죠. 나갔을 때 자 요 면이 지금 이제 투가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가면에서의 광속 발산도는 이제 투가율에다가 조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투가율에다가 조도니까 투가율에다가 조도는 R제곱의 I로 산출한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R이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반지름 개념이 됩니다. 요게 이제 12cm니까 그럼 여기서 R은 이제 12cm의 절반이 되니까 6cm가 되는 거고요. 얘는 0.06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광속 발산도가 1000이라고 했으니 1000에다가 1000은 투가율이 80%, 그 다음에 R은 0.062 제곱이고 그 다음에 광도 I 얼마냐 이거죠. 요거 구하는 거예요. 광도 I. 그래서 우리 계산기상에 요 솔브 기능을 쓰시면 요 광도 I를 갖다 바로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요 광도 I를 갖다가 산출하니까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4.5 간델라가 나왔네요. 자, 4.5 간델라 이렇게 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푸는데 만약에 이제 확산조도를 갖다 고려한다. 확산조도. 그럼 얘를 갖다 고려할 때는 이제 글러브 효율이 나오거든요. 글러브 효율은 1-반사율분의 투가율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광속 발산도가 자 글러브 효율에다가 조도다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문제상에서는 요 반사율이 없기 때문에 그죠? 반사가 없다. 1이다. 자 반사가 없다. 자, 반사가 없으니까 1은 0이 되겠죠. 0. 그 얘가 0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요 투가율만 적용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사율이 있다 그러면 요걸 갖다 정의해서 산출하면 되고요. 이제 반사율이 없으니까 바로 타우이로 산출하시면 되는 거죠. 자, 2번 이제 보겠습니다.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접시 시스템 구분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거. 그래서 요런 뭐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미리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접지 시스템은 이제 개통보호, 개통접지, 보호접지, 필요시스템 접지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시설에는 이제 단독접지와 공통과 통합접지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다 작성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요 시스템의 시설 종류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중요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3번 다음 조명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해서 전등효율인데 자, 전등효율 같은 경우는 이제 P분의 F로 표현이 됩니다. 단위는 루멘/퍼 와트예요. 그래서 요 P가 뭐냐면 소비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당의 전체 발산되는 광속에 자 B를 갖다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제 전력 소비에 대한 전 발산 광속의 비율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력 소비 대신에 소비 전력 P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죠. 자, P분의 F니까 자, P고 F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원의 연색성 연색성은 광원이 물체를 갖다 비칠 때 물체 갖고 있는 색상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면 물체의 색깔을 결정하는 광원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돼지고기를 갖다 예를 들어볼게요. 정육점인데 이 정육점에다가 이제 조명을
보통 이제 붉은색 계열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붉은색으로. 그러면은 요 고기 같은 것들이 이제 핏기가 탁 돌면서 조금 이제 신선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요 병원처럼 여기다가 자 백색 조명을 다 댔다 그러면 이게 고기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색깔 자체가 그죠? 막 썩어 보이고 막 오래돼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체의 색상을 갖다가 표현해내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색성이다 이런 얘기죠. 자, 4번 이제 봅니다. 유효 낙차 81m, 출력이 지금 10,000kW가 돼 있어요. 특이 속도가 164다. 수체 회전 속도가 쉬워. 이제 전력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이제 요 특이 속도는 이제 n에다가 그렇죠? 루트의 p, 그 다음에 h의 4분의 5. 그러니까 낙차의 4분의 5승,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의 루트니까 2분의 1승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특이 속도가 164고요. 그 다음에 n 값은 지금 구하는 거예요. h가 81인데 얘가 4분의 5승이 되겠고, 자 루트에다가 p가 만이죠. 여기서 이제 n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요 n 값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은 398점 398.52 rpm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기에서 솔브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솔브를 갖다가 못 쓰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n에 대해서 수식을 정의해야 됩니다. n. 그러면 자, 밑에 쪽은 이제 루트 p가 되고요. 자, 위에는 ns에다가 h의 4분의 5승.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 4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자, 시퀀스 문제인데, 다음 조건에 맞도록 미완성 시퀀스 회로와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선행 동작 우선 회로다. 누른 버전 가장 먼저 누른 쪽에 램프만 들어온다. 그러니까 퀴즈 프로그램 이런 거 할 때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먼저 누른 사람만 동작하게끔. 누른 버튼 스위치가 4개입니다. A 접점 3개, B 접점 하나. 그러니까 B 접점 하나니까 하나는 정지 버튼.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온 버튼 거죠? 얘는 오프 버튼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딜레이 접점이 9개, A 접점 3개, B 접점 6개입니다. 그러면은 A 접점은 이제 자기 유지와 관련된 접점일 테고, B 접점은 뭐예요? 인터럽과 관련된 그런 접점이 되겠죠. 자, 누른 버튼 스위치 누른 후 딜레이 X 동작은 자기 유지에 유지된다. 구체적 설명. 자, PBS1을 갖다 먼저 눌렀다. 그럼 X1이 동작, RM만 점등되고 나머지 점등되면 안 되는 거죠. PBS2를 누르면 X2가 그 다음 램프 GL, 나머지는 동작하지 않는다. 점등되지 않는다. 3을 누르면 X3에 WL,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RL, GL, WL 정해져 있습니다. 자, 나머지 눌러도 점등되지 않는다. 이렇게 퀴즈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죠. PBS4를 누르면 모든 동작이 정지가 된다. 그래서 자, 범례 맞춰가지고 그죠? 온 버튼, 오프 버튼, A 접점, B 접점. 그 다음에 접속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점을 찍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완성 이제 시퀀스 회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부터 이어서 선을 그려야 되겠죠. 근데 요거 갖다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뭐예요? 정지 버튼이 뭐 하나 중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지가. 자, 요 정지 버튼이 일단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여기 부분에. 지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정지 버튼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포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보면 위쪽에 어쨌든 간에 X1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예요? PB
S1 그죠?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이제 자기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X1 이렇게 되어 있고 자 B접점이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B접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PBS2가 들어가 있고 자기유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접점이 이렇게 자, 두 개가 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촉점은 점을 이렇게 찍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PBS3이 되겠죠. 자, PBS3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유지 X3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B접점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자 보시면 일단 X1이 동작하면 나머지가 인터럭이 걸려야 될까요? 2하고 3가 인터럭 걸죠. 여기는 2니까 1번하고 3번이 인터럭 걸려야죠. 여기는 이제 3니까 1번과 2번이 인터럭 걸려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그림을 갖다 그리면 끝난다. 아주 간단한 그런 회로가 됩니다. 됐죠? 요게 비완성 회로. 그러니까 접속할 때는 반드시 점을 잘 찍어 주셔야 됩니다. 접속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된다. 자, 2번 타임 차트의 동작사항을 완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른 버튼 스위치 PBS 신호는 이제 누른 동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먼저 눌렀고 그 다음에 정지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부터 눌렀고 요거 정지했고 요거 눌렀고 요거 정지했어요.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봤을 때 보면 이제 여기가 제일 빠르죠. S1이 제일 빨라. 제일 빠르니까 RL부터 여기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건 박스로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RL 이렇게 출발합니다. 쭉 가다가 자, 정지 버튼은 끝. 그죠? 끝나잖아.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시 여기서 자, 여기서 정지문 끝났어요. 그 다음에 PBS2가 눌렸단 말이에요. 눌렸으니까 이제 여기는 GL이 되겠죠. 그리고 정지 버튼 누르면 자, 끝.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야? 3번을 갖다 먼저 눌렀어. 아, 요거 먼저네, 3번. 요 3번이 우선권이 있어. 먼저 눌렀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WL은 여기서 시작하겠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네. 이렇게. 얘가 먼저 눌렀죠. 이거보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아래. 그 다음에 GL. 자, 그리고 WL.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타임 차트. 5번 문제는 이제 점수가 7점인데 생각보다는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배점 자체가 뭐 4점, 3점이나 또는 5점, 2점이나 이렇게 자 주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이 비중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제가 점수 준다 그러면 1번은 5점 주고 2번은 2점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7점. 요 그림 그리는 건 비교적 간단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근데 4점, 3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3.5, 3.5 이렇게 주진 않습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삼상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두 가지만 써라.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필기할 때도 지겹도록 했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전격전압, 권수비. 얘가 같을 것. 그렇죠? 정적 전압 권수비가 같을 것 요게 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극성이 같을 것. 자, 극성이 같아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아라. 이런 것도 있죠. 강화 임피던스잖아. 자, 얘가 같을 것. 가로 쓸까요? 그 다음 이제 저항과 DXB 같을 것,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단 같은 경우는 이제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변이 같더라. 뭐 이런 것도 있죠. 상해 전망이 같더라. 각변이 같더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두 가지를 이제 골라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적 전압 건수가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가 임피던 전압이 같을 것, 뭐 이 정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이 조건이고, 조건이 다를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그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7번에 부하 전력 및 역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전압을 2배로 승합했을 때 선로 손실률은 승합 전에 비해 각각 몇 퍼센트로 되는지 구하시오. 나머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전력 손실은 우리가 이제 수식을 갖다 쓰게 되면 V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P 자승 R로 이렇게 쓴다. 그렇죠? 그러면 실적으로 전압의 제곱의 반비라는 이런 특성이 되죠. 그러면 전압을 갖다가 내가 2배를 갖다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4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는 0.25가 됩니다. 근데 퍼센트를 갖다가 물어봤기 때문에 자 25%가 돼야 되겠죠. 자, 승합전에 비해서 25%가 된다. 그 다음에 선로 손실률입니다. 선로 손실률. 자, 두 번째. 선로 손실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 전력에 대해서 전력 손실이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자 PR로 마찬가지로 전압의 제곱에 반비를 하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0.25가 되니까 자 퍼센트는 25%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답은요. 그렇죠? 물어본 게 이제 퍼센트 모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8번 이제 봅니다. 개경 변압기 2개와 변류기 2개를 포함하는 3선직 전력량계를 결선하시오. 1번, 2번, 3번은 상순이고요. 그 다음에 P1, P2, P3는 이제 개경 변압기에 1S, 1L, 3L, 3L은 변류기에 접속하는 단자이고 선의 접속 및 비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PT 결선하고 CT 결선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셨을 때 얘가 1번, 2번, 3번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몇 번이냐면 얘가 1번이에요. 1번 잡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묶어서 자 2번 들어가고 그죠? 2번 들어가고 이게 3번이잖아. 그럼 얘가 1번, 2번, 3번에 접목이 되니까 P1, P2, P3죠. 그 다음 요거는 CT니까 자 얘가 전원측 여기가 부하측 3번의 전원측 3번 부하측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결선할 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렸잖아요. 옛날에 여기다가 자 1, 2, 3번 갔을 때 여기서 가운데 점프하고 자, 수변전 결선도 그릴 때 이거 많이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CT를 갖다 걸어 CT를 갖다 이렇게 겁니다. 하나 걸고 여기서 와서 여기 묶어줘 이렇게 그죠? 묶어가지고 걸어줘. 그럼 얘가 1번, 2번, 3번이면 여기가 1S 얘가 3S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L과 3L이 연결되는 거죠? 부하축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P1, P2, P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대놓고 여기 접지를 갖다 하겠죠. 이렇게 접지를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제 부분 이제 생각하시면 요거 이제 결선을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일단은 이제 요 P부터 한번 해보죠. 뭐 P1부터 여기서 쭉 내려가지고 그렇죠? 일로 와서 이렇게 자 P1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2 연결해야지. P2 자 P2
자, 그리고 요거는 묶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P2 이렇게 연결해서. 그 다음 이제 P3. P3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P3. 딱 정해진 건 없으니까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P1, P2, P3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CT. CT는 일단은 이제 1번에 있으니까 1S, 그죠? 1S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와서 여기로 내려가요. 자, 1S 연결. 1S. 그 다음에 3S 연결. 3S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그렇죠? 3S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을 연결합니다. 1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죠? 1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3을 연결해. 3을. 자, 이렇게 연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P2니까 자, P2가 요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일단 요거 연결해 줘야 되겠죠? 2란 말이에요. 그죠? T2 여기다. 이렇게 P2. 그 다음에 요 부하측. 자, 부하측 연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부하측 연결된 게 자, 요 부분이 되겠네. 그죠? 점을 잘 찍어야 되니까 자, 점 하나 찍었고 이렇게 막 좁게 그려놓으면은 얘가 지금 대략적으로 낭패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요거 점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3L 연결해야죠. 3L 연결하니까 그러면 일로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내리자.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요거 이제 지금 접지 점 찍을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 간격 잘해서 그려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는 뭐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P1, P2, P3, 1S, 1L, 3S, 3L. 자, 그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단상 유도 젓는기 기동 방식을 내가 있으시오. 자, 단상 유도 젓는기 기동 방식은 이제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그쵸? 자, 필기 때 전기 기기에서 엄청나게 외웠던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그리고 세이딩 코일형. 그 다음에 모노 사이클릭형. 자, 이렇게 이제 큰 툴로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4가지 쓰면 되죠. 반발 기동, 반발 유도, 콘덴서 기동, 분산 기동 이렇게 쓰시면 이것도 해결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피레기 명칭 쓰는 건데 개평하고 갭내성 피레기 명칭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야? 갭이 없는 거니까 특성 요소가 되는 거죠. 1번하고 6번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특성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요 2번이 이제 주 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측로 갭이라고 합니다. 병렬된 거. 4번 같은 경우는 이 코일이니까 소호 코일이라고 하죠. 소호 코일. 그 다음 5번은 이제 저항이에요. 얘는 이제 측로 저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명칭. 그래서 이런 것도 자,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나온 그런 형태인데 측로 저항. 불로 저항이 좀 낫겠죠. 측로보다는 불로 저항. 명칭. 불로 저항. 이제 병렬 저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갭, 측로갭, 소코일, 불로 저항, 특성 요소.
이렇게 자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점수를 갖다 주려고 좀 간단한 거를 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가 봅시다. 자, 11번 문제네. 다음에 자, 3당 표현율의 두 개의 전력계 W원 더블을 접속했더니 전력계 지점 다음과 같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랬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전력계법이 되는 거죠. 전력계 두 개 중에서 3당 전력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전력계 지식값은 2.2에 5.8에 이거 필기 문제도 있는 겁니다. 숫자만 조금 달려서 그렇지. 자, 회로 인해서 주로 나왔던 거죠. 자, 첫 번째 회로의 역률 갖다 구하시오 물었거든요. 그러면 역률 갖다 구하려면 일단 자, PA분의 P 곱하기 100인데 자, 여기는 이제 W1, W2 주었으니까 2 곱하기 루트에다가 그쵸? W1의 제곱, W2 제곱 마이너스 W1, W2에다가 W1 플러스 W2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곱하기 100.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넣고 자, 계산해봐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어졌다는 것은. 자, 2 곱하기에다가 자, 루트 그 다음에 2.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5.8의 제곱 마이너스 2.2 곱하기 5.8 자, 요거 분해 위에는 2.2 플러스 5.8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산출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산출해 주니까 얼마가 되냐면 78.87% 자, 요렇게 산출됩니다. 1번. 그러면 PA분의 P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유효 전력은 W1 플러스 W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다음 유효 전력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3에다가 W1 마이너스 W2 또는 뭐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 그럼 이제 PA는 루트에다가 P의 제곱 플러스 PR 제곱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구해 가지고 계산해도 답을 찾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넣고 대입한 결과치가 요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회로 역률은 이렇게 산출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률을 85%로 계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콘덴서 용량 구하시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역률이 78.87이니까 자, 요거 지울게요. 자, 2번을 갖다 이제 풀게 되면 어쨌든 이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자, P에다가 코사인 세타1의 사인 세타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2의 사인 세타2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P 값은 요거죠. 2.2하고 5.8 더한 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P 대신에 2.2 플러스 5.8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 전에는 얼마였어요? 우리 산출한 거 있잖아요. 그게 0.7887이죠? 78.87이니까 자, 루트에 1 마이너스 0.7887의 제곱 마이너스 요걸 갖다가 85%로 계산 1 마이너스 0.8의 제곱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결과치가 얼마 나오냐 1.28 kVA가 나온다. 자,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역률 구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산출하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 요게 이제 배점이 6점이니까 그럼 요거 3점 요거 3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4점 2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자, 다음 이제 12번 문제를 이제 좀 볼게요. 자, 분계로 관련된 문제네요. 사용전압이 220이고요. 옥내 배선에서 소비 전력이 40W, 형광등 30개하고 100W LED 램프 50개를 설치한다고 하면 분계로 수를 갖다 구하시오 물어왔어요. 16A 분기고 조명기의 역률은 70%다 이렇게 자,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분기를 갖다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부터 VA 값부터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VA 값 갖다 구하려면 일단 역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률. 그러면 여기서 40W짜리 얘가 30개가 들어왔고, 그죠? 플러스 100W짜리 50개. 50개. 그럼 이게 와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갖다가 역률로 나눠줘야지 VA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VA 값을 갖다가 산출해 주니까 그 얼마 나오냐? 8857 나와요. 이제 8857 VA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VA 뭐 쓰기 뭐 하니까 요거를 갖다 이제 자, P 뭐 N 또는 PA 이렇게 쓸게요. 자, 따라서 이제 분기로서는 16A 분기하는 거죠. 16A 분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8857 나와요. 8857 얘는 VA란 말이에요. 그 얘는 안 빼야죠. 그럼 여기다 뭐 곱해야 돼? 전압 곱해줘야죠. 220. 자, 이래야지 이제 뭐가 나와요? 여기 VA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회로수가 2.52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3. 그래서 최소 분기는 이제 몇 회로? 3회로다.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또는 3회로 또는 3분기회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개수 몇 개냐 이렇게 안 물어봤으니까 3회로가 제일 무난합니다. 자, 됐죠? 와트 쓰고 해가지고 역률 나눠서 VA 구한 다음에 그 값을 갖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전압과 전류로 나눠주면 이제 분기회로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13번입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 자, 이런 것들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의 준공사 전에 사전 시운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공사를 갖다 마무리했어요. 공사를. 그럼 이제 시공자가 마무리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뭘 갖다 심사하면 우리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사용전 검사를 갖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사용전 검사를 갖다 하기 전에 여기서 시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사업자가. 그러니까 우리 공사 다 해서 문제 없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사용전 검사 신청할 거 아니에요. 감리가. 그렇죠? 그때 이 시운전 계획을 누가 짜느냐? 공사업자가 짜야 되겠죠. 짜가지고 이제 감리한테 이제 통보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지정된 날짜에 시운전 테스트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발주자의 업무를 대신해 가지고 누가 하는 거예요? 감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감독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시운전 하려면 일단 뭐예요? 시운전 일정 언제 할 거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항을 모두 수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일단 시운전 일정 요거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비. 요거하고 요거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할 때 어떤 기기기구 갖다 어떻게 쓸 거냐. 그죠? 그래서 기기기구 사용 계획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할 때 이제 뭐가 이제 검사위원 누가 할 거고 운전은 누가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장 확보 여기서 기계기구 사용계획 시운전 일정 이렇게 요 13번에서는 요 세 가지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나머지는 이제 교재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표면상 16m 높이의 수조가 있다. 이 수조에 시간당 이제 4,500 세제곱의 물을 양수하기 위한 펌프형 전동기 소요 동력을 구하시오. 효율은 60% 여유 개선 1점이다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력은 자, 일단은 이제 6.12 효율에다가 KQH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6.12에다가 효율 자체가 60%. 자, K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유 개수니까 1.2에다가 Q가 지금 이제 시간당 4,500이란 말이에요. 4,500에 단위를 쓴다면 세제곱이고 시간당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원래는 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은 60분 이렇게 자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얘를 갖다 16m 올린다는 얘기죠. 16m.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 쓸 때는 굳이 이거는 단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숫자만 쭉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 얼마가 나오냐면은 392.16이 나와요. 16 kW 이렇게 자,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제 식 자체가 요거 말고 이런 식도 있거든요. 효율분의 9.8 kQh라는 식도 있어요. 여기서 요 Q 값은 단위가 얘는 초당입니다. 초당이고 여기서 요 단위는 얘는 이제 분당이거든요. 그럼 초당을 갖다가 분당으로 바꾼 거예요. 분당으로. 1분은 60초니까 1분 60초니까 그럼 여기서 이 9.8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60으로 나누면 얘가 얼마냐면 약 0.163이 나오고요. 요걸 다시 쓰면 6.12분의 1 값이 나옵니다. 즉 60을 갖다가 9.8로 나누면 그 값이 약 6.12가 되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을 쓰나 6.12 이타의 KQH를 쓰나 요게 이제 완전히 이제 소방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방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이 0.63 숫자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6.12분의 1 값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0.163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식을 쓰든지 6.1E타의 KQH를 쓰든 0.63 쓰든 다 똑같다라는, 물론 소호점은 약간 다르겠죠. 그렇지만 다 활용이 되는 그런 수식이다. 아시겠죠? 근데 9.8보다는 요게 좀 편하지. 왜? 기본적으로 이제 분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Q 자체가 보통 나오는 게 분당이거든요. 분당 얼마냐? 그럼 바로 넣으면 되는데 요 밑에 걸 하려면은 이거 대입할 때는 뭐예요? 대입할 때는 60으로 나눠서 대입을 해야 돼요. 초당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600의 세제곱에 분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600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600 나누기 60 해가지고 대입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가? 자, 그렇게 접목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5번 한국전기설비규정. 전에 나왔던 그런 유형이죠. 전압강압. 저압수열대 조명일 때는 이제 3% 얘가 6%가 이렇게 되는 거고, 기타일 때는 5% 8%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압수열대 3%, 고압일 때는 이상일 때 6%, 기타 5%, 나머지 8%다. 이렇게 되는 거죠. 15번도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6번.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이죠. 생산 공장에 대한 수전 설비 개통도이다. 개통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변압기 용량 및 변류비 산출 시 주어지지 않는 조건은 반영하지 않는다. 자, 중앙 변전소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얘가 1차고 여기가 2차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1차 전압 20kV, 2차가 6kV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CTB 산출할 때 항상 이 질문하는 게 뭐냐? 20을 넣어야 돼, 6을 넣어야 돼 이러신다고.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2차 측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6kV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요 각 변압기 뱅크 갖다 따져보면 변압기가 6kV에 400V예요. 그러니까 1차가 지금 6kV, 2차 측 전압이 400V인데 CT가 2차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CTB 계산을 주고 그러면 400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로기가 있고 차단기, 단로기, 그 다음에 차단기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A, B, C, D 4대 변압기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A 뱅크에는 F1부터 F4까지 이렇게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뱅크의 부하 용량표에서 설비 용량의 수용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갖다가 부등률과 역률로 나눠주면 변압기 용량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변류기 규격표가 있어요. 1차 전류가
50, 15, 20, 30, 40, 50, 75, 100, 150, 200, 300, 400, 500, 600 쭉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60도 있어서 60 안 쓰고 50에서 75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쵸? 50, 75, 100, 150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변류비도 좀 외워놔야 되겠죠. 미리미리. 요 변류비도 이렇게 미리. 3,000까지 이렇게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변압기 표준 용량표 1000, 1500, 2000, 3000, 5000, 7500, 만 여기서 선정하라는 얘기죠. 표준 용량이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자, 1번 뱅크 ABCD는 동일한 부하 설비이다. 중앙 변전소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은 표준 용량을 참고하여 구조하시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서 선정하라 이 뜻입니다. 뱅크 간의 부등률은 1이고 각 뱅크 부하 간의 부등률 1.2, 전부 합성률은 0.9다.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부등률 1이고 그 다음에 요 각 상호 간의 부등률은 1.2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뱅크는 1이야. 뱅크는 1이고 요거 각 상호 간에는 전부 다 1.2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요 A 변압기 용량부터 먼저 구할게요. A, B, C, D 뭐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제 뱅크 A 자 변압기 용량부터 자 TI라고 하죠. 일단은 얘 갖고 있는 이제 부등률은 1.0입니다. 1.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봤을 때 전부와 합성용률은 지금 얼마라고 했어? 0.9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설비 용량에 이제 수용률을 다 접목을 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관계를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 보죠. 자, 부하 설비 용량 수용률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 F1 125 곱하기 이제 얘가 0.8이에요. 그죠? 0.8 여기 들어갔고 플러스 자, 근데 개별로 되니까 이거 다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뭐 하나 자, 플러스 1.0 F2 125에 80 그죠? 플러스 F3 500에 70 그쵸? 자 요거 플러스 플러스 F4가 1.0의 부등률 600에 0.85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온 게 각 뱅크 간의 부등률은 1이고 그 다음에 뱅크 부하 간의 부등률은 1.2다 이렇게 주었거든. 그러면 자 뱅크 부하 간의 부등률 1.2니까 여기다 1.2를 넣어야 돼요. 잘못 넣었네요. 1.2를 넣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숫자를 잘 넣어야 됩니다. 1.2 이렇게 해서 이제 뱅크 A 거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설비 용량 수용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1.2니까 얘를 갖다 딱 합쳐서 요거를 다 더하기니까요. 쭉 합쳐서 다시 이제 표현하게 되면 그러니까 1.2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풀어서 주는 겁니다. 1.2. 그 다음에 자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플러스가 되고 요놈이 갖고 있는 이제 역률이 지금 0.9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줘야지 A뱅크께 나오는 겁니다. 그죠? A뱅크 거 나와요. 그래서 요걸 갖다 구했더니 얼마 나오냐? 981.48이다. 그럼 얘는 이제 1000kV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뱅크나 자 B나 C나 D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요게 개별적으로 다 1000씩 이렇게 자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뱅크 간의 부등률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뱅크 간이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요 부하간 1.2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갖다가 더해 가지고 부등률 1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만 하니까 자 따라서 요 중앙 변전소 변압기 용량 얘를 갖다가 STR로 쓸게요. 자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1000kV짜리가 몇 개다? 4개다. 요 4개가 되겠죠. 다실적으로. 그럼 얘는 이제 4000kV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표준 용량표에서 지금 얼마를 5000을 갖다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표에서 그래서 1번은 답이 5000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요 뱅크 A 거 하나만 구해 가지고 나온 결과치에다가 곱하기 몇 했어요. 4대 있잖아요. 그죠? 4대에서 고값수에서 선정해서 5000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이렇게 해서 5000으로 이렇게 처리가 자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교재 이제 4 써놓은 거는 뭐예요? 4대다. 이런 얘기 똑같은 거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변류기 CT1과 CT의 변류비를 구하시오. 1차 수전은 2만 대 6천이고요. 2차는 6천 대 400이고 변압기 표준용량표를 사용해요. 변류기 규격표와 가까운 값을 선정한다. CT1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요 주변압기 쪽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앙 변전소 메인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차 전류 구해야 되겠죠. 여기 1차 전류. 자, 그럼 1번의 1차 전류는 자, 누트 3에다가 전압은 지금 요 6000 들어가는 거예요. 삼상이니까. 그 다음에 주변압기 용량이 5000kV잖아요. 그죠? 곱하기 10의 3승. 자, 요놈에다가 여유를 갖다가 1.25배를 했어. 그러면 자, 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 값을 갖다 선정하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601.41 나와요. 601.41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CT에서 이제 요거를 갖다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게 되면 1차 전류가 지금 보면 이제 600하고 여기가 750이 있어. 그러면 자, 이게 750을 쓰면 갭이 너무 크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 지금 보면 변류기표 가까운 값을 선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750은 너무 멀어. 그러다 보니까 답이 600에 5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여기 요거 조건 가까운 거 선정하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 이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죠? 600과 750 중에서 그래서 이게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T2 CT2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1차 전류는 자, 누트담에다 전압은 400을 넣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요 용량은 1000kV 선정했죠. 자, 요놈에다가 1.35배 여유치를 합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948.56A 나와요.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되겠죠. 또 앞으로 가서 자, 지금 보니까 1500하고 2000인데 2000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2000을 선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000대 5A이다. 이렇게 자,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사항이 딴 거보다도 요 부등률 관련된 거니까 요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게. 그렇죠?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어요. 각 뱅크 간의 부등률은 1이다. 1이고 뱅크 간의 부하 간의 부등률 1점이다. 그래서 요건 이제 각 뱅크의 변압기 용량 선정할 때 여기에 1.2가 들어간다. 네, 그 관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접목이 된다. 자, 17번 문제, 시퀀스 문제가 수변전 계통이죠. 수변전 계통인데 이게 좀 복잡하게 계산을 좀 해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면 주어진 단선 결선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기준 용량이 100M예요.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기준 용량 100M에다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12%라고 주어졌어요. 요게 기준. 단로기가 있고, 네, 단로기 피레기가 있고요. 자, 파워 퓨즈, 전력 퓨즈. 25.8kV에 200A 프레임 돼 있죠. 여기 MF. MF는 이제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죠. 그다음에 전력 연계 돼 있고, 자, 요게 지금 이제 COS가 꽂혀 있어요. 그죠? PT 쪽에. 요거는 이제 PT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COS 심벌, 또 PF 심벌, 뭐 비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CB가 되어 있고, 25.8kV,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T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요 C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뭐가 들어갈 거를 한번 유추해 보면, 여기에, 자,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PT가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PT가 있고, 그 다음에 절한 스위치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전압계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쵸? 뭐 전압을 갖다 공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CT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뭐가 달려 있을까? 일단 보통 OCR이 달려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OCR 전에, 자, CT 거쳐서 왔으니까 상관없겠네. 자, AS가 있고 전류계 달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OCR 이런 게 자, 달리겠죠. 대략적으로 보면. 또는 뭐 과전류 이제 지락사고 시 대비하기 위해서 OCGR도 붙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역률계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T 걸려 있고, 델타 Y 결선. 델타 Y. 그러니까 1차가 21,900, 그 다음에 2차가 380에 220 이렇게 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가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다리거든요. 1차, 2차 표현하는 거예요. 자, P는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S는 세컨다리. 퍼센트 임피던스가 4%. 이제 여기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4%. 근데 여기서 퍼센트 저항 강화는 1.2%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트 강화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4의 제곱 마이너스 1.2 제곱하면 퍼센트 리액턴트 강화 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CB 기준형이 있고 전력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CT에다가 지금 이런 거 걸려 있단 말이죠. 요건 데 PT에다가 이런 거, 요건 데 퓨즈에다가 이거 걸려 있는 것이고 정압용이니까. 자, 그럼 일단 이제 LA 명칭과 기능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A는 피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능은 뭐예요? 이상전압 내석 시 이상전압을 방전시키고 속류 차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VCB에서 단락 용량을 구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단락 용량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단락이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의 단락이 됐으면 이제 퍼센트 임피던트 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이만큼이 된 거니까 얘밖에 없어요. 그죠? VCB. 그러면 요때 단락 용량 자, PS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 PN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12% 100에다가 자,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 100MV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100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락 용량을 산출해 주면 됩니다. 자, 그 값이 얼마 나오냐? 833.33 MVA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단락이 됐을 때. 자, 3번 도면 C 부분에 개통돼 그려야 할 설비를 갖다가 세 가지만 써라. 설비 이제 이름 쓰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계기용 변압기, 그죠? 계기용 변압기, 그 다음에 전압계, 전류계 이렇게 써 있잖아, 우리 책에. 자, 요거 외에, 요거는 전압계용 절한 스위치, 그 다음에 요거 전류계용 절한 스위치, 자, 그 다음에 뭐 과전류 계전기, 역률계 등등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편의상 전압계 전류계하고 제 계기용 변압기만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죠.
자, 4번 ACB에서의 단락전류 kA 얼마냐 연내게. ACB는 이제 요 아래쪽에 왔네요. 그러면 자, 지금 어떤 이제 부분이 되는 거냐면 지금 자, 여기서 사고가 났다면 여기서 그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사고 났으니까 자 여기부터 해서 요 사고점 이전까지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는 12%니터 쭉 오는데 아하 걸리는 게 변압기 거 있죠. 자 변압기 걸 갖다가 지금 환산해 줘야 되는데 용량이 지금 100MV인데 변압기는 지금 얼마냐면은 1000kV니까 요거는 1MV짜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1MV잖아. 1MVA였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가 4%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갖다가 100MVA 기준 똑같이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100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쉽게 해가지고. 1000짜리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압기 거를 갖다 이제 환산하게 되면 일단은 얘가 이제 4%죠. 얼마일 때? 1MVA였을 때. 근데 얘를 100으로 바꿔. 그럼 얘는 얼마? 400%가 되는 거예요. 400%. 그러니까 답을 갖다 기재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재를 갖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400%. 그러면 여기는 이 400하고 여기는 12하고 직렬이니까 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합성은 자, 합성 퍼센트는 12 플러스 400이니까 412%가 이렇게 됩니다. 412. 그럼 여기서 이제 단락전류니까 우리가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 전격전류 IN 그죠? 그러면 412에다가 100에다가 곱하기 여기서의 지금 이제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전류.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변압기 기준 했을 때 자, 여기 선이 380이란 말이에요. 2차 측이니까. 그죠? 그러면 루트 3에다가 380에다가 그 다음에 용량을 갖다 지금 뭐로 자 100으로 바꿔놨어요. 100MV로. 그쵸? 이렇게 해서 요 단락전류를 이제 산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이 얼마가 되냐? 어디 갔어? 그러면 여기에 36.88 자 킬로암페어다. 근데 킬로암페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야지 킬로 바뀌는 거죠. 됐죠? 네, 요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류 구할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요 선간전압이 들어가야 돼요. 선간전압. 요 220은 상전압이니까 뒤쪽에. 그렇죠? 그래서 Y 거쳐서 380에 그 다음에 220으로 상으로 나가서 요게 이제 단상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당 380에 보통 단상 22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Y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 4번까지 끝난 거예요. 4번까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최대 부하가 800kV에 역률이 80%다. 변압계한 전압 변동률을 구하시오. 자, 전압 변동률 구한 식은 우리 공식 P 코사인 제타 플러스 Q의 사인 제타. 요게 지상이니까 플러스 진상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P는 퍼센트 저항 강화예요. 자, 그럼 여기서 P는 저항 강화니까 퍼센트 저항 강화 따지게 되면 요 문제상에서 1.2라고 했죠. 자, 1.2%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2%는 얘가 용량이 얼마일 때? 1000kV 했을 때. 얘가 1000이었단 말이에요. 그 요놈이 지금 물어온 거 800일 때 물어왔잖아요. 800. 그래서 요 P 값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그 얼마가 되냐면은 0.96%가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어. P 값이. 그 다음에 이제 Q 값을 갖다 구해야 돼요. Q 값은 퍼센트 리액턴트가 됩니다. 자, 요 값은 이제 루트에다가 그렇죠. 임피던스가 4%였고 그 다음에 요 저항 강화가 1.2%였어요. 그죠?
자, 곱하기 얘가 1000일 때니까 800으로 환산해 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Q를 갖다가 산출해 주면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3.05%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 리액턴스 강화는 임피던스가 4고 저항이 1.2니까 저항가 1.2니까 그죠? 그 뒤에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요 값이 얼마였을 때? 1000kb였을 때. 근데 요 놈을 갖다가 800으로 환산.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나머지 다 구했어요.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그 0.96에다가 역률 80%일 때 플러스. 그 다음에 Q값은 3.05죠. 3.05에다가 사인 세타는 0.6이죠. 코사인 0.8, 0.6 이 정도는 지금 알잖아요. 그럼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전압 변동률이 2.6%가 나왔어요. 2.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5번이 좀 복잡해요. 구하는 게 5번이 좀 복잡한데 뭐 조금만 이렇게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이제 전력하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라는 과목이 합쳐져 가지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런 문제네요. 자, 배점이 12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두고서 차분히 풀어주세요. 그리고 24년도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다 꼼꼼하게 자 풀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선식 배전솔로 저항이 12ohm이고요. 리액턴스가 24ohm이야. 전압가울이 10% 주작이한 배전솔로 말단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삼상 표형부하 구하시오. 단 수전단 전압은 6600이고요. 부하 역률은 0.8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8번 문제 갖다 풀 때 지금 이제 전압 강화율을 갖다가 지금 10%를 갖다 유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에서 송전 전압 마이너스 수전 전압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자 풀어 쓴 값이 뭐가 되느냐? 자 VR의 제곱에다가 자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의 세타다. 이렇게 수식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 기억나시죠?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P값 얼마냐거든요. 자, 요거에서 지금 이제 봤을 때 자, 전압 강화율이 지금 10%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0.1은 지금 수전 전압이 6600이죠? 6600의 자, 제곱에 자, P는 몰라요. 그 다음에 R 값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항이 12가 되겠고 플러스 그 다음 리액턴스가 24가 돼요.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됩니다. 그럼 역률은 0.8이니까 사인은 0.6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 P를 산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P를 갖다 구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45,200 와트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줘야 되겠죠. 그럼 145.2 kW. 자,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전압 강화율 구하는 식을 갖다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요 값이 보통 어떻게 표현해요? 요 값이 VR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VR이 있으니까 VR을 한 번 더 고분해주면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전압 강화율을 구하는 그런 식이다. 이제 그거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3회차 18문제를 이제 다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항상 계산 문제가 많이 나면 우리 시간이 좀 모질라거든요.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평상시 요 시계를 갖다 그러니까 쓰다 보시죠. 시계를 갖다 놓고서 내가 푸는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자, 배점이 이제 4점이면 그러니까 편하게 4분 내에 다 끝나야 돼. 4분 내에 풀 정도. 앞선 문제가 12점이다 그러면 요거는 12분에 다 검토까지 다 끝내야 되는 그런 문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20분, 30분 씨름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갖다가 뭐 아는 문제라도 다양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다 또는 이제 잠깐 숫자 잘못하면은 이제 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해 하니까. 그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요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이제 숙달돼 가지고 시험 실제 보더라도 술술술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하여튼 힘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제 문제만 이제 풀지 마시고 문제에 관한 이제 내용도 같이 공부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